만약에 내가 사는 곳이 호주에 저 사막 언저리라고 생각하면 제가 치과에 한번 간다라는 거는요, 운전을 3시간, 4시간 해가지고 치과를 가야 되는 거고요. 치과에 가서 치과 치료를 끝내고 다시 3시간, 4시간을 운전해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때 치과에서 얘기 안 해줬어요,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가 용납이 될까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런 환자분들이 보통 진료 쇼핑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확인하는 것들이 보통 이런 거예요. 저쪽 치과에서는 충치 치료할 게 10개인데 선생님의 치과에서는 치료할 게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원하는 거는 충치가 한 10개쯤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3개는 별로 깊은 것 같지 않으니까 3개는 그냥 놔두고요. 한 2개는 굉장히 심하니까 빨리 치료하시고 5개는 천천히 이제 상의해 봅시다. 이런 거를 원하세요. 서구권의 치과를 찾는 환자분들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확실하게 다 얘기해줘라. 치과에서 만약에 진단을 놓치면 오히려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스크리닝 해주기를 원하고 여건에 따라서 뭐 우선순위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한국에서처럼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이 환자가 별로 안 받아들일 것 같아 그냥 넘어가는 것들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진단을 했으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편이 좋고요. 환자분들도 그러면 보통 다 따라주세요. 그게 환자분들이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은 정말 치과 가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냥 바로 집 앞에 조금만 가도 치과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진료받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재밌는 부분은 우리는 신환이라고 하는 새로 오는 신규 환자분들을 언제나 받아줍니다. 저도 언제나 받아줍니다. 근데 서양의 어떤 곳에서는 신환을 안 받아요. 내가 평소에 보고 있는 환자가 2,000명이다, 3,000명이다 하면 그 3,000명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가장 놀랐던 거는 그 치과에 저희는 신환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신환을 받습니다? 아니 신환은 매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까? 우리는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야 너희네 병원은 오늘 신환 몇 명 왔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신환을 아예 안 받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신환들이 사라졌다, 영양이 된다, 그럼 그때 신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과를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치과를 가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갈 때 확실한 치료 계획 그리고 완전한 치료 이런 걸 원하죠. 또 하나, 만약에 내가 사는 곳이 호주에 저 사막 언저리라고 생각하면 제가 치과에 한번 간다라는 거는요, 운전을 3시간, 4시간 해가지고 치과를 가야 되는 거고요. 치과에 가서 치과 치료를 끝내고 다시 3시간, 4시간을 운전해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때 치과에서 얘기 안 해줬어요,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가 용납이 될까요? 용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서양의 그런 치과를 바라볼 때 진단에 대한 그 느낌이 많이 다른답니다. 한국과 미국의 치과를 이제 방문해 봤을 때 가장 크게 차이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일회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가 더 감염에 대한 그 기준이 빡빡하기 때문이냐?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기는 그게 더 싸요. 내가 그거를 리프로세스 하는 비용이, 우리 큰 병원 가잖아요. 큰 병원에서는 스크럼 이것만 닦는 분이 계세요. 근데 외국에서 인건비 비싼 데서 이걸 닦아서 하느니 그냥 새로 사는 게 훨씬 싸고요. 한국은 우리가 비교적 균질한 사회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가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웬만하면은 병원에 자주 방문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우리는 접근성이 너무나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서양은 진짜 기상천외한 환자들이 오고 있거든요. 정말 에이즈 환자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드레이핑을 하고 모든 것을 소독하고 모든 것을 리프로세스를 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체어를 7, 8대씩 깔아놓고 그렇게 진료하지 못하고 딱 체어 2대, 그리고 한 번 환자가 나가면 한쪽에선 진료를 하고 있지만 한쪽에선 이걸 들어엎고 갈고 닦고 이러고 있다는 말이죠. 이걸 닦고 하다 보면 이게 또 헐기 때문에 또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쪽은 진료 이외의 것에 엄청난 서포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당장 우리 데스크에 있는 직원분들이 차팅 쭉쭉쭉 해가지고 보험 청구해서 당장 10,000원입니다, 20,000원입니다, 수납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서양에서는 보험이 한번 되다면 사보험이기 때문에
그 사보험이 A 사보험, B 사보험에 맞는 코드, 청구 방법, 청구 프로그램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나가면 그 프로세스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치과와 우리 치과의 가장 큰 차이, 한국은 치과 의사 위주로 모두가 진료 위주로 세팅이 돼 있다면 서양은 서류 작업까지 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치과에 와서 치료비를 10만 원 내면 끝났는데 서양은 50만 원을 낸다. 환자 입장에서 왜 이렇게 비싸게 내냐? 거기는 치과 진료 이외에 굉장히 많은 피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치과의사, 우리 같은 치과의사 입장에서 나는 미국 가서 치과의사를 면허 따서 하면 굉장히 떼돈을 벌 것 같은데 그건 숟가만 먹어서 나와서 하는 얘기시고요. 그 뒤에 있는 행정적인 업무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해요. 네, 거기다 또 하나 굉장히 큰 거는 말프랙티스라고 하는 그 의료 과오, 의료 과실에 대한 그 소송이 너무나 발달해 있기 때문에 모든 진료들을 기본적으로 방어 진료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우리 교과서적으로 보면 사랑니 발치를 하나 했을 때 항생제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개원가에 나왔을 때 당연히 사랑니 발치라면 항생제를 씁니다. 저도 항생제를 써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고민을 했어요. 이거 교과서에는 항생제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항생제 필요 없다는 이유는 실제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항생제를 써서 뭐 해롭다기보다는 별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서양은 안 쓴다? 안 쓸까? 과연? 서양에도 사랑니를 발치를 하거나 간단한 치료를 하면 무조건 일주일치 항생제를 써요. 왜? 아무 문제 없는 환자가 있죠. 그런데 가끔 문제가 되는 환자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그 문제되는 환자가 항생제를 안 썼다 그런 걸로 소송을 걸어요. 소송과 관련돼서 굉장히 방어적인 진료를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큰 어금니 신경치료 미국에 있는 동네 치과를 간다? 안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려운 치료를 했다가 탈이 나면 나중에 거기서 시비를 걸거든. 너 현미경 썼어? 너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았어?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은 반대로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동네 병원에서도 현미경 갖다 놓고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뭐 별별 시스템과 장비를 다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팍팍한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더 뭔가 많이 해보려고 하는 치과 원장님들의 노력에 의한 그 수혜를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건강보험이 있는 여러분들은 30%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보험금을 병원에다 직접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이라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수가만큼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외국인이 오면 70%를 공단에서 보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100% 비용을 내셔야 돼요. 다만 외국인이라고 수가차별을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한국인일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이랑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나올 비용을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100만 원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10만 원이라는 비용을 그러면 본인이 100% 냈을 때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이 선진국에서 왔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인건비도 그 선진국보다 낮고 물가도 낮기 때문에 그 사람이 100%를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도 그렇게 높다고 느낄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그분이 예를 들면 무슨 아프리카에서 오셨다고 하면 굉장히 높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죠. 그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 레벨을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나라가 극히 드물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워낙 또 똑똑하기도 하고 뭐 제대로 안 하면 이제 성미 안 찾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완성도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뭐 요즘 말하는 국뽕 콘텐츠가 아니더라도요. 서양보다 우리나라 치과 의료의 수준이 높은 거는 확실합니다. 임플란트가 보험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라는 얘기는 다름없거든요. 전 국민 65세 이상 2개까지 전 치과에서 다 보험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골에 있는 어디를 가더라도 다 임플란트를 그림같이 심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한국 치과 의사들이기 때문에 뭐 동남아 좀 다를 수 있지만
뭐 서양의 뭐 백인들, 코케시안들 막 치아도 되게 크고요. 그래서 라미네이트 같은 걸 깎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만 깎아도 시리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좀 더 깎아도 시리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치아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니 한번 빼잖아요. 한국 사람이면 이렇게 몇 번 흔들면 쑥 나올 거는 그 친구들은 나오지가 않아. 막 뼈를 부시면서 빼야 사랑니가 나올 수도 있고요. 좀 이런 표현이 과격했네요. 뭐 신경치료 하나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끼케야 우리 제 기준으로 한 25mm 이렇게 하면은 뿌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25mm도 긴 거예요. 한 20mm? 근데 막 31mm 해도 막 안 돼요. 그래서 막 도저히 각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외국인들이라고 쉽고 그냥 막말로 뭐 꿀을 빤다? 아닙니다. 전혀 아니니까 전혀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정주라는 관점에서 한 곳에 오래 살고 한 치과만 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좀 오랫동안 케어를 하는 쪽으로 발달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한국은 치료 중심으로 발달을 했고 서구권은 약간 케어 중심으로 발달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도 끝!